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이제 2022년이죠. 그래서 2022년부터 바뀌는 토지보상이라든가 도시정비법상의 그 법안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돼서 법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익사업법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사람의 범위가 제한이 됐습니다.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죠. LH 쪽에서 직원들이 투기를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토보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토지가 있을 때 그 토지를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환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대토보상이 있을 때 그때 관련되는 업무 종사자가 다 제외가 되는데 대토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뭐 국토교통부나 뭐 사업시행자나 공익사업 인허가권자나 뭐 공익사업 발표 이전에 뭐 협의를 하거나 의견 청취를 한 대상 기관의 임직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배제가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지금까지 배제가 안 됐던 게 이상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공익사업법상으로는 이제 이 내용은 개정 공포 후에 6개월에 시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이제 또 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내용은 뭐냐면 바닥 충격음 사후 확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수십 년 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층간 소음을 이제 규제하는 제도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생겼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닥 충격음을 이제 저감할 수 있는 구조대로 아파트를 지으라, 공동주택을 지으라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닥 충격음을 저감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시공을 하고 시공한 다음에 공공이 나서서 실제로 그렇게 지어져서 바닥 충격음이 아래 위층 층간 소음이 기준치 안에 들어오냐를 검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시험 기관이 나서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시험을 하고 그게 이제 통과가 돼야지만 사용 검사를 이제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도 있는데 이 내용은 뭐 사실은 뭐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광주에서 작년에 건물을 철거하다가 철거하는 이제 장비 같은 게 쓰러져 가지고 지나가는 버스를 이제 지붕을 이제 쳐서 사람도 사망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게 소규모 건물을 해체할 때 마땅한 이제 규제가 없었다. 그래서 규제가 생긴 게 해체할 때 해체 설계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해체 계획서를 건축사나 기술사가 등 전문가가 작성을 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내용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제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지어진 공사 종료 후에 이 아파트의 시가에서 기존의 아파트 시가를 빼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그 공사 기간 동안 시가 상승률만큼도 빼고 또 개발 비용 같은 걸 뺀 그게 이제 재건축 이익인데 그 이익 중에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해주지만 일정 부분을 넘어가는 이익에 대해서는 초과 이익으로 공공이 환수를 하겠다. 뭐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비싼 동네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재건축 초과 이익이 너무 많아졌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 초과 이익은 재건축 이익 중에 일정한 부분, 정부가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이익이 얼마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재건축 이익이 얼마이냐가 돼야지만 초과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을 할 때는 그 사업 종료 후에 아파트 시가에서 사업 전에 시가를 빼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드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 비용? 그것도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공사 기간 사이에 정상적인 그 동네에서 정상적인 아파트 상승률이라든가 집가 상승률이 너무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걸 빼는 건데 재건축 조합에서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너무 커졌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 이익을 계산할 때 공사 이후의 아파트 가격에서 공사 전의 아파트 가격을 빼잖아요. 그런데 상가를 가시는 분들은 공사 전에 아파트라는 걸 가지고 있지가 않았으니까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되고 제로가 되는, 공제되는 금액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죠. 상가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상가 계산했더니 뭐 5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5억짜리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똑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10억짜리를 분양받았다. 그러면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분양받은 사람은 10 빼기 5에서 다시 뭐 이것저것 빼서 뭐 한 3, 4억을 기준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상가를 가졌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10 빼기 0이 되고 10에서 이것저것 빼고 결국은 뭐 한 2, 3 빼면은 7, 8억을 기준으로 초과액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는 아파트를 가지고 누구는 상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이 너무 달라지게 되니까 초과 이익에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가를 가지셨던 분이 부대 복리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상가 금액을 말하는 건데 상가의 가액을 또 공제할 수 있게 이렇게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은 뭐 이제 도시정비법 내용 중에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었던 지방이 다시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기 전에 이제 다물권자로부터 이제 뭐 받은 사람도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게 1주택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개정됐다는 내용이 또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기사에 내온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 또 하나하나 또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언급을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